안녕하세요. 이 화장 티키타카 시리즈의 진행을 맡고 있는 칼럼니스트이자 화쟁위원인 박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조 MC를 맡고 있는 다큐멘터리 감독 프로듀서 겸 화쟁위원 김선아입니다. 네. 벌써 10회가 됐거든요. 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가는 화쟁 활동의 일환으로 일반적인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화쟁 방법을 쉽게 제시를 하고 있는 화쟁 티키타카 시리즈. 이 10회는 청주에 있는 마야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찰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 마야사의 주지스님, 현진 스님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마야사 주지를 맡고 있으면서 마야사 정원을 가꾸고 있는 식물집사입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스님은 식물집사라고 본인을 소개하셨는데 이 절을 보면 아 정말 너무 그렇구나라는 실감함과 동시에 굉장히 글을 잘 쓰세요. 책도 여러 권을 내셨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정말 꽃이 하는 법문을 옮긴 책도 있는데요. 정말로 이 꽃이 하는 법문을 듣는다는 거는 정말 특별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저희는 지금 꽃이 없는 계절에 찾아왔는데요. 네. 아쉬움을 안고 또 와라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네. 청주 마야사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마야사는 올해로 창건 12주년을 맞이하는 네. 어떻게 보면 신생사찰이죠.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직접 돌 하나 나무 하나 심으면서 꾼 사찰이고요. 그동안에 한 30여 년 수행 생활했던 저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배에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또 할 수가 있고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피고 지고 하거든요. 꽃들의 화쟁 장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찰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도 여기 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참 별거 아닌 일에 굉장히 신경 곤두세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네. 풍경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치유 효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에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또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 풍경이 주는 또 장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온 데는 또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저희가 또 다뤄볼 상황이 또 현진 스님과 네.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갈등 상황을 한번 보고 그 다음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 상황은 저희들이 화쟁 바람이라는 책에서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연구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오늘 이 갈등 해결 모범 사례를 한번 보고 스님한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친히 듣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아이고, 하하. 오늘 또 시작했구만. 시작했어. 야, 에? 걱정이야, 걱정. 어떻게 한다? 보관 씨. 네. 오래간만이야. 잘 있었어? 네, 씨. 그동안 평안하십니까, 씨? 평안. 내가 지금 편안하게 생겼는가 지금? 저 소리 안 들려? 아하. 찬송가 소리가 들리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렇게 볼륨을 올려가지고 죽겠네. 우리 저번에 공사하는데 공사 못하게 민원을 넣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저 대화를 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거든. 근데 잘 안 돼. 그런데 또 저 요새 저 집 손자하고 할머니하고 우리 절에 이렇게 포용도 오시고 놀러 오시거든. 그래서 좀 잘 되려는가 해서 또 좀 뭐 다시 한번 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참 내가 아무리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도 참 어렵구만. 어려워. 벌칙 아프 죽겠어.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네라고 뭐 뵐 수 있겠는가?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좀 한번 만나서 네.
좀 얘기 좀 잘해줘 보시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 예. 아, 걱정이다, 걱정이야. 어? 어째 소리가 안 들리네. 선생님, 어서 와. 오늘 어째 조용하네?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뭘 했어? 조용하네? 저 집 주인이 어. 더 이상 확성기 틀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오, 그래? 오호. 게다가 어. 집을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아. 조건만 맞으면 매입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이야,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만나려고 시도하고 그랬는데 안 되더니만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냈는가?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실례합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아니 남의 집 문 앞에서 뭐 하세요?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같이 축하하러 왔습니다. 글쎄. 찬송가 소리가 나는 걸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좀 듣고 싶네요. 그래요? 일단 들어가시죠. 그렇게 한참을 응.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은 서로 닮은 점이 참 많다. 사랑과 자비로 내 이웃과 잘 지내라 라는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뭔가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찰이 점점 번창하는 게 기독교에는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찬송가를 틀기 시작했고, 그렇지. 그러다 어머니마저도 절에 나가니까 아, 이건 사탄의 꼬임에 꿰였다. 맞았구나. 그래서 볼륨을 더 크게 높였답니다. 그랬구나. 게다가 애들 교육 문제 때문에 큰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도 했는데 집을 내놓으면 사찰이 더 커질 거니까 그렇지.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도 못했답니다. 이제야 제 말 듣고 자신의 불찰을 깨닫습니다. 이게 다 부처님의 가피 아니겠습니까, 스님? 아이고 수고했구만.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부처님의 가호가 틀림없네 그래. 아, 연기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갈등의 원인과 문제들을 또 잘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종교는 본질적으로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네. 대화를 시도한 게 아주 저는 갈등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또 그 요인이 아니었나. 근데 바로 이 사건이 실제로 이 마야사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마야사에 왔을 때 그 문제가 됐던 집이 어딘가요? 그랬더니 바로 저기 보여요. 네. 너무 가깝고 네, 네. 그 절에서 보면 바로 법당이 보이는 진짜 기독교도가 보기에는 너무 복장 터지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그 그리고- 상황을 스님한테 한번 들어보죠. 맞아요. 예, 스님. 예, 제가 저 주택을 매입하고 난 뒤에 그 위치에서 사찰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사정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대로의 사정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갈등에는 그 서로의 입장이 이제 대립하게 되면서 네. 발생하잖아요. 서로 갈등하는 그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생각할 때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죠. 근데 이제 사찰이 좀 규모가 커지고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종교에 대한 위축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불교의 전법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종교관을 더 철저히 공고히 해야 된다. 이런 게 또 어떤 상대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수시로 목독 소리가 들리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찬송가를 주야로 틀어놓았던 거죠. 저는 일단 서로의 입장만 이야기하면 또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기다리고 또 배려하고 참아보면 또 어느 시점에서 인연이 열리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다린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케이크를 사들고 진짜 크리스마스 때 가신 건 아니죠? 우리 재연 영상에서는 좀 각색을 했지만 사찰에서 떡이나 뭐 과일을 집에다가 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있었죠. 그렇지만 아들은 워낙 이제 그 종교에 대한 신심이 대단한 분이라서 뭐 사찰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된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또 거부하니까 그 뒤부터는 그냥 각자 그냥 뭐 사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보면 케이크를 사두고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했던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계기가 실제로는 어떤 것이 계기가 됐어요? 갈등을 해결하고 조정하는 데는 어떤 물건이나 물질보다는 네. 사람인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또 그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연히 사제 스님이 여러 달 몰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대화를 해보겠다. 저와는 이미 서로 간에 어떤 선입견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대화가 트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 스님은 이제 새로운 인물이니까 네. 가서 얼마든지 이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 차례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찬송가를 틀지 말아 달라고는 하지 않고 좀 소리를 줄여달라. 그 잠자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것도 힘들면 낮에는 크게 틀고 낮에는 좀 줄여달라. 이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저희가 갈등 해결에 있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주지 스님을 대할 때 악감정이 먼저 있으니까 사실은 대화를 거부를 했던 것이 있고 아직 감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은 사제 스님이 가서 이야기를 했던 게 첫 단추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 반응이 있었겠죠. 제3자의 사제스님이 갔을 땐 또 자기 입장도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하니까 마음을 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최종적으로 주택도 뭐 절에서 매발 의사가 있으면 자기들은 다른 장소로 또 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전개된 거죠. 네. 지금 그 건물이 되게 예쁜 카페가 됐어요. 네. 이 말씀드렸듯이 먼저 감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중요했던 것이 이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 그러니까 내 가치가 맞다, 불교가 맞다, 뭐 아니면 기독교가 맞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게 참 힘드시겠군요. 그래서 서로가 그렇지만 우리의 종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같이 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필했던 것 이런 것이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갈등이라는 게 하나의 단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이 다 있는데 이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이 나의 갈등이 조장자가 아니라 갈등을 갖고 있었던 다른 요소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해결자로서 서로 마주볼 수 있게 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도 이사갈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없었겠지만 점점 본인도 그 갈등의 요소 때문에 뭐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원만히 서로가 합의가 되면 자기도 그럴 생각이 있었으니까 뭐 대화가 급진전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그 감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제일 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결국 뭐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안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 감정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나중에는 뭐 상황은 없어지고 감정만 남아있는 그런 꼴이 되니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현상만 남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이 저를 공부하게끔 만든 뭐 스승이죠. 그때는 힘들겠지만 지나보면 그분들이 스승이었고 맞아요. 갈등이 해소되면 그 자리에서 도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러네요. 계기가 또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굉장히 힘든 문제지만 이게 또 정말 잘 풀면 정말 그것이 이를테면 하나의 에너지로 더 그렇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쟁이 일반적인 화해와 좀 다른 것이 화해는 양쪽이 서로 그냥 양보하면서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 감정이나 화를 약간 누그러뜨리고 참으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다시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화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감정의 문제를 태우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뭔가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타당성들을 보게 되는 거죠. 나도 맞지만 당신도 맞다라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갈등 해결자가 되고 그렇게 돼서 어떠한 대안이 나왔다면 이 대안이 양쪽이 다 만족하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는 뒤끝이 없는 거죠. 불교 수행도 번뇌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했을 때 열반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갈등의 불씨를 다 해소할 때 진정한 화쟁이라는 말씀 같고,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그것부터 출발하면 화해와 또 다른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이 식물 집사셔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식물은 정말로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사실 계속 또 싹이 나고 싹이 나고 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풀을 뽑으면서 수행을 하시다 보니 이게 더 잘 이해가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풀을 완벽하게 잡는다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냥 풀을 최소화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갈등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네. 때로는 그 갈등이 우리 삶을 좀 더 긴장하게 만들고 또 생동하게 해주는 그런 또 역설적인 또 그런 장점도 있거든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그런 감정과 또 대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수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 대면에서 중요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매사에 갈등이 생기면 법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특히 조심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 충분한 대화를 먼저 한 뒤에 그런 것들은 최후의 이제 방법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바로 법으로 해결을 하니까 대화 자체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 불교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종교를 떠나서 위대한 성인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은 축하할 일이고 맞아요. 성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종교가 많이 형성될수록 밝은 빛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환한 등불이 되고 또 이웃 종교의 말을 빌리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성인의 탄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불자들도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한 위대한 성인이 인류에게 밝은 빛을 준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떤 것이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 불교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절에서 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절마다 막 파티하고 막 그렇죠. 예수님 사바세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막 이런 프랭카드 붙이고 그래요? 막 그러잖아요. 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를 우리말로 하면 성탄절이잖아. 네. 그래서 성인이 탄생한 절이기 때문에 절이네요. 절에서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화생 티키타카 성공적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재미있네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갈등의 문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골치 아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 친솔하게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제 속에 있던 그 묵은 찌꺼기들도 다시 정화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무리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할까요? 화쟁! 티키타카 구독 좋아요. 메리 크리스마스.